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 중에 뭐 대학이 필요 없다. 그 메가스터디 회장님도 대학 교육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영상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영상이 퍼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대학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 10대 학생들, 특히 20대 분들도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그 대학 가치를 또 폄하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너무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유를 몇 가지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채널 열고서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이 대학 관련 영상이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준거 집단이에요. 제가 이제 강화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패턴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유지가 됩니다. 보통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만나던 사람들도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잘 하지 않고 그 이하의 사람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따라서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 대학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변에서 보고 자라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실 준거 집단이 달라진다는 거는 내가 나의 삶에 대한 기준으로 할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부가 스카이인데, 그럼 스카이를 나왔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좀 이제 아니긴 합니다만, 저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당연히 행시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급 공무원을 준비를 하는 거였고, 예를 들면 전문직이나 이런 것도 접근성이 확실히 좀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령 예를 들면요. CPA, 그러니까 이제 공인회계사를 준비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공인회계사 준비반이 있어요. 보통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내부에. 그런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로스쿨 준비반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시가 있었으니까 사시 준비반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뭐 행시 준비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최근에는 저도 들어보니까 뭐 9급을 준비하는 스카이생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수준이나 준비하는 어떤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른 집단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기준을 높게 설정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의 삶을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특히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듣는 거가 인간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향상시키려고 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이 준거 집단을 바꿀 수 있고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제가 쉽다고 했던 거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쉽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나고 있는 집단 자체를 바꾸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선택권이 확장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이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졸 신화, 뭐 고졸을 하고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업화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발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죠. 그러니까 이제 고졸 출신으로 사실 성공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단 대학을 가야지 살 수 있는 직업군들은 다 제외가 돼요. 그러면 고졸로서는 보통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주로 사업이에요. 사업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자영업류예요. 그러니까 큰 사업도 좀 하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은 코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앱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중고등학생 중에 굉장히 코딩 실력이 뛰어나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 친구들, 저도 실제로도 봤고 들은 바도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졸로서 예를 들면 IT 사업을 한다? 아주 극소수의 예를 들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훨씬 편한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대학에 가서 거기에 창업 동아리 같은 거에 들어가서 코딩 공부를 하고 차라리 창업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펀딩.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받는 건데, 투자를 받을 때 가장 그나마 처음에 신뢰 지표로 쌓을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대학이긴 해요. 대학 또는 주변인의 추천인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업가들 중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국을 예로 들면은 뭐 네이버 회장 이해진 회장, 그다음에 김범수 회장 거의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이제 권혁진 회장도 서강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훨씬 더 좋은 어떤 인적 배경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졸 출신으로 성공하시려고 한다면 기존의 부모님이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집단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동화되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졸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다수일까요? 솔직히 후자가 다수예요. 전자는 그 블랙스완 같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고졸 출신이어도 성공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가능한데 그런 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예외적인 현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뛰어나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건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대다수를 보시면서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결정하셔야지 그냥 극소수의 케이스를 계속 보고 결심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유튜브에 있는 말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졸 출신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살아온 경로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경향성이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을 잘 나와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 자체가 확장되고 직업군 자체가 확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는 보통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서 뭐 대학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년 정도를 만약에 어떤 다른 경로나 다른 진로를 뭐 탐구하면서도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상하게 계속 한쪽 루트는 그냥 버려버리냐는 거죠. 인간이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 선택권 자체가 넓어져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인생 경로를 먼저 정해버리잖아요. 정해버리면 내가 향후의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선택지가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하는 건데 좋은 선택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더더욱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다른 게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걸 하시면서도 공부를 아예 놓치는 맛이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해서 그 현실적으로 이제 선택권을 늘려가서 이제 공부도 계속해서 병행을 하는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점점 클럽이나 어떤 동아리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를 지금 권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나는 공부보다는 그냥 고졸로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극소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겠지만 인생 경험이나 사회 경험도 없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바로 시작한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도 없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대학에 들어가셔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도 해보시고 어떤 다양한 직업이나 업종도 경험해보시고 또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면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접어버리고 어차피 뭐 좋은 대학 필요 없어, 막 대학교 가봤자 소용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선택권을 줄이고 그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